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천공항인데요. 오늘 우리 둘이가 드디어 일본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몇 입으로 그냥 도낄 거냐고요? 이번엔 우리 둘이가 작정을 하고 일본 입국편을 만들어봤는데요. 보너스로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도시까지 교토편 탑승까지 준비해 놓았으니 잘 따라오세요. 지난해 일본이 무비자 여행을 시작으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와 맞물려 엔저까지 겹치면서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함께 일본에 입국하면서 그 애매모호하다는 일본의 입국 절차 딱 까발려주고 왔어. 그런데 일본의 입국 조건이 까다롭냐고요? 3차 백신까지 맞았다면 입국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난 3차까지 안 맞았는데 어떻게 걱정하는 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비행기 탑승 72시간 내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3차 백신까지 맞았다면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만 준비하면 되고 PCR 음성 확인서조차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입국 절차는 1단계 검역, 2단계 입국 심사,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세관 신고까지 총 3단계로 호시국 전보다 매우 간소화되었다. 여기서 잠깐! 비지재팬 웹이라는 앱을 통해 미리 검역 절차를 등록해 놓으면 일본 도착 후에도 다른 추가 서류 작성 없이 QR코드나 스크린샷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입국 심사도 세관 신고도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지트 재팬 웹을 등록해 볼 건데요. 되도록이면 도착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는 등록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게을렀던 우리 둘이는 탑승 전 이렇게 공항에서 시도를 해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비지재팬 웹을 검색했다면 가장 상단에 뜨는 비지재팬 웹의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간다. 일단 언어는 한국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고요. 제일 먼저 새로운 계정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하단에 있는 새로운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 후 다음 모든 동일한에 체크를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 여기서부터가 계정 정보가 입력되는 페이지인데 먼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입력한다. 주의할 점은 비번은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기호가 다 들어가야 되고 10문자 이상을 입력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크로 방지 사진을 꼼꼼하게 선택한 후 검사 버튼을 누른다. 그러고 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 코드를 보냈다고 안내가 나오는데 이렇게 본인의 이메일로 들어가 보내준 확인 코드를 카피해서 다시 계정 등록 페이지로 돌아와 확인 코드 입력란에 붙여넣기를 하면 새로운 계정 등록, 즉 회원가입은 끝이 난다. 이제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 조금 전 만든 계정 정보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한다. 지금부터는 이용자 등록을 하는데 본인 정보를 클릭.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이 없으니 없음을 선택. 우리들이와 같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있음을 클릭하는데 여행객이라면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여권 정보란은 여권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성과 이름을 대문자로 입력해주고 생년월일까지 차례대로 입력해주면 된다. 그 다음으로 국적은 대한민국을 선택해주고 성별과 여권 번호는 더블 입력을 해준다. 꼼꼼하게 입력한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 여기서 본인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 버튼을 눌러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돌아가서 자녀와 같은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동반가족 정보 버튼을 클릭해 추가 버튼을 눌러가며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미성년자를 동반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 미접종을 했더라도 이 비지재팬 웹을 통해 등록했으며 부모와 같은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수시로 변환이 입국 전에 꼭 확인. 지금부터는 입국 귀국 예정을 등록하는데 아래에 신규 버튼을 누르고 뭘 이런 것도 입력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인만이 기억할 수 있는 여행명을 입력하는데 우리들이는 Go to Japan. 일본 도착 예정일은 오른쪽 카렌다 버튼을 오픈시켜 등록을 하고 탑승기명은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들이는 에어부산을 타고 가기 때문에 BX 에어부산을 선택. 나머지 항공편을 입력하는데 반드시 숫자만 입력해준다. 입력이 끝났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 일본 내 연락처는 여행객이라면 대부분 호텔일 텐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 그냥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되지만 여행객들을 위해 신주쿠에 모호텔을 지정해 머문다고 가정을 하겠다. 우선 호텔의 우편번호를 체크해서 다시 입력 페이지로 돌아와 우편번호로 입력하는데 옆에 우편번호 자동 입력 버튼을 누르면 현과 시의 이름까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런 다음 나머지 주소도 마저 가지고 와 이후에 주소란에 입력을 해주고 체류할 호텔명과 연락처를 차례대로 입력한 후 입력 내용 확인 버튼을 눌러 더블 체크를 한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며 예정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을 하고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드디어 검역 수속 버튼이 활성화되어진다. 지금부터 검역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는데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하는 버튼이 나온다. 3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72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하고 병원으로부터 음성 증명서가 나오면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결과 증명서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자, 그럼 3차 백신까지 다 맞았으면 백신 접종 증명서 버튼을 누르고 영문으로 된 예방 접종 증명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파일은 꼭 PDF 포맷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아직 준비 안 하셨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설명 들어가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우선 편한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를 검색한 후 최상단에 있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로 들어간다. 사이트에 접속했으면 예방접종 관리, 전자민원 서비스, 예방접종 증명서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페이지가 바뀌면 화면을 하단으로 내려 영문 아이콘을 클릭. 다음으로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란에 동의를 선택한 후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여기서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간편 인증을 클릭하고 네이버 인증서를 클릭. 인증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했다면 전체 동의를 선택 후 인증 요청 버튼을 눌러 인증을 승인받는다. 승인을 받으면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고 화면을 하단으로 내려 여권 정보 활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의 주소를 입력 그리고 접종 구분은 개별 선택을 선택하고 예방접종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택. 마지막으로 발급 사유는 접종 이력 확인을 선택한 후 신청 버튼을 눌러 다시 한번 본인 인증을 하면 끝이 난다. 드디어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가 만들어졌다. 이제 문서를 출력하기만 하면 된다.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을 하거나 저장을 하면 되는데 해외여행을 또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문서를 PC나 핸드폰에 저장해 두어 놓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니 편리하겠지? 이제 다시 BGJP 앱으로 돌아와서 이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등록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 버튼을 클릭, 백신 접종 증명서 유무의 이유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도 예, 그리고 나서 접종받은 3차까지의 백신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혹시 1차에 제이코브딘이나 얀센 등 표시된 백신으로 1차에 접종했다면 2차를 그냥 공란으로 두지 말고 1, 2차 모두 같은 백신으로 선택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한 3차 접종일도 오른쪽 카렌다를 선택해 입력해주면 끝! 이제 드디어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를 업로드하는데 오른쪽 참조 버튼을 클릭해 저장해놓은 문서를 불러오면 된다. 문서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확인을 하고 예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버튼을 클릭. 이제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더블 체크를 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한다. 이제부터 심사에 들어갔는데 공식적으로는 2-3일이 소요된다고는 하나 일본 입국 예정일 2주 이내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고 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미리미리 입국 심사에서 세관 신고까지 달려볼까요?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가 미등록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럼 먼저 입국 심사부터 등록해 볼까요? 외국인 입국 기록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초반에 입력해 놓은 정보들로 자동 입력되어 있다. 하단으로 내려와 현주소를 입력하는데 현주소는 영문자,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한다. 단 나라명과 도시명만 입력하면 되는데 나라명은 사우스코리아, 도시명은 서울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입국 정보의 도항 목적, 즉 입국 목적에는 여행이라면 관광을 선택해주고 항공편명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횟수, 개월수, 일수를 입력하라는데 체류할 기간이 4박 5일이라면 005를 입력해주면 된다. 다음 버튼을 클릭. 일본 내 연락처 또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확인만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질문사항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모두 아니오를 선택한 후 입력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 내용이 맞는지 더블 체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 이렇게 입국 심사는 등록이 완료되었고 미등록이 등록된 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세관 신고를 준비한다. 휴대폰 별송폰 신고 버튼을 클릭. 이름을 확인 후에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 대부분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직업, 출발지만 입력을 해준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 여기서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동반 가족 둘이 한 명 추가요.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 헐, 또 주소를 입력하려고 나오는데 이것 또한 자동으로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 다음으로 버튼만 클릭. 여기서부터는 특별히 신고할 게 없으며 페이지 끝까지 없음을 계속 선택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 화면을 쭉 내려가며 더블 체크를 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며 세관 신고도 등록 완료. 아참, 지금 심사 중인 검역수속은 심사 중에는 이렇게 화면이 핑크색으로 유지되지만 승인이 끝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화면 하단에 심사 완료
완료라고 표시가 뜬다. 그럼 지금부터 스크린샷을 찍어야 하는데 방법은 비지재팬 웹에 잘 설명되어 있다. 화면에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보이도록 스샷을 찍어야 한다. 총 3장의 스샷을 찍어야 하는데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첫 화면을 찰칵, 다음 심사 완료와 여권 번호 등이 있는 화면을 찰칵,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심사 완료와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결과 증명서 등록 불필요로 표시된 화면을 찰칵. 이렇게 3개의 스샷으로 일본 입국 시 3단계의 입국 수속 프리패스가 가능하다. 아참, 심사가 나기 전에 미리 등록해 두었던 입국 심사 세관 신고의 QR코드도 스크린샷으로 미리 찍어두는 것을 추천하는데 QR코드 표시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표시 버튼을 눌러 노란 띠를 누른 QR코드를 찰칵, 화면 하단으로 내려와 세관 신고 QR코드 버튼을 클릭, 파란 띠를 누른 QR코드를 찰칵. 이렇게 총 5장의 스크린샷을 끝으로 일본 입국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심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 빨간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 사전에 등록을 하려면 도착 예정 시간 최소 6시간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처럼 공항에 와서 뒤늦게 하지 마시고 심사 시간이 소요되니 적어도 하루 전에는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저희와 같이 다 귀찮아서 패스트 트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몸빵으로 가시는 분 분명 있을 텐데요. 그렇더라도 3차까지 접종한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나 72시간 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출국에서 일본 입국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가방도 잊지 않고 꼭 챙겨가야 합니다. 자, 그럼 진짜 껴볼까요? 이제부터는 한국 출국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한국사 체크인을 통해 수화물을 맡기고 출국 게이트, 보안검사, 출국 심사, 그리고 나서 탑승 게이트로 이동해주면 된다. 우리들이는 오늘 에어부산을 타고 가는데 이날이 주말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출국 수속을 하는데, 여기서 체크인과 수화물을 맡기고 아주 짧고 굵게 한국의 인사를 날려주고 출국 게이트를 통과, 다음 보안검사대를 통해 수화물을 통과시키고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화면에는 못 담았지만 출국 심사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면세점으로 나온다. 진짜 참고 있나? 이런 어디서 이런 조합 같은 소리를. 둘이는 이제부터 시작이고만. 아니 근데 웬 공연? 공항 내에서 이런 라이브는 처음 본다. 혹시 음악 저작권 때문에 길게 담지는 못했지만 역시 우리나라 코러스는 완전 쩐다. 여기 물개박수 치고 있는 여행객들 보이나? 여튼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길,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려줘서 아리가또 땡큐. 아참,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탑승 게이트까지 짐을 옮겨주는 에어포터가 있었다. 우리는 면세점을 패스트 트랙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통과해버려 크게 맡길 짐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까요? 먼저 에어포터 화면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스킵 버튼까지 클릭. 그런 다음 맡기고 싶은 짐을 올려놓고 탑승권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내 탑승 게이트가 표시된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동 루트와 거리가 표시되고 방향 버튼을 누르면 출발한다. 출발! 그럼 에어포터가 잘 가는지 따라가 볼까요? 옆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놈이 날 장애물로 인식해버려 멈춰버린다. 스벌. 는 개뿔. 짐주인은 신경 안 쓰고 지 혼자 잘 간다. 자, 그럼 탑승 게이트까지 잘 도착했으면 짐 내리기 버튼을 누르고 짐을 꺼내면 끝. 노약자나 어린이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양손과 어깨에 짐이 너무 많다면 꼭 한번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너 또한 아리가또 땡큐. 이제 드디어 탑승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행기는 이미 상공으로 슝슝. 이 순간이 제일 좌악 같은 순간이다. 이 하반도를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성공의 만찬. 아참,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은 현금은 안 됩니다. 꼭 카드로. 오케이? 그래서 뭘 샀냐고요? 목마르다고 했더니 둘이는 딸랑 물 하나 시켜주고 우리는 달구리 주스랑 소세지 땡땡 봉봉을 샀다고 저리 좋아한다. 자, 드디어 일본 영공에 들어와 나리타 공항에 착륙. 지금부터 입국 수속 1단계 검역 수속을 하러 가는데, 걸어가는 동안 공항 내 많은 직원들이 비지재팬 웹을 통해 등록한 여행객과 하지 않은 여행객을 분리해서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여기서부터도 촬영하기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영상에 담기는 힘들었지만 이곳을 통해 검역 수속을 마치고 2단계 입국 심사와 3단계 세관 신고까지 마치고 일본 입국 게이트를 통과. 그런데 말이다, 뭐 하는 거지? 혹시 둘이가 연기했던 패러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잘했죠요. 으쯔쯔쯔.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패스트 트랙을 등록하지 못했는데도 속도 차이는 별로 못 느끼며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행객이 코시고 전과 같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패스트 트랙을 등록을 안 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행객이 언제 많아질지 모르니 되도록이면 미리 등록하고 오면 좋겠죠? 오케이? 그런데 도쿄까지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걱정할 필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둘이는 타고 왔던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도쿄로 들어갈 텐데요. 도쿄 도심으로 가는 교통수단까지 끝까지 책임질 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선 입구 게이트 정면에 있는 버스 승차권 창고 옆으로 보면 철도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데 스카이라이너는 블루. 저 블루 표시만 따라가면 된다. 블루 따라 출발. 다른 교통편인 넥스나 특급 열차를 타시는 분들도 이 안내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저기 보이는 블루? 저곳에서 티켓을 직접 사도 되지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스카이라이너 전용 안내소 이용을 추천드린다. 일단 여행 가이드북도 받을 수 있지만 영어가 좀 통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우리 둘 같은 현지인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생각보다 사람은 없는데 우선 인포메이션과 티켓 그리고 여행보험 부스로 나눠져 있고 티켓 발매 방법은 이전 영상을 꼭 참고. 그런데 스카이라이너는 왕복 티켓이 없다고 한다. 多くのチケットもありますか？ 그러니 갈 때 올 때 편도로 2번 끊어야 한다.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창고 쪽으로 스카이라이너를 타러 가볼까요? 스카이라이너는 무슨 색? 블루. 개찰구에 티켓을 집어넣고 잊지 않고 티켓을 뽑아 나오면 된다. 스카이라이너는 한층 아래에 있는데 본인의 탑승 게이트와 탑승 시간을 잘 보고 타면 끝이다. 그런데 저런 삐리리 헤매고 있는 거? 헤매고 있다. 너무 조급한 시간대로 끊어서 서두르고 있는데 자칫 헤매서 시간대를 놓치면 아까운 티켓 날라가니 한 타임 뒤로 좀 여유있게 끊는 것을 추천드린다. 자, 드디어 우리 둘이의 마지막 여정인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도쿄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우에노나 니포리에서 하차하실 겁니다. 공항과 도쿄 도심 사이의 교통수단은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총 5편의 한국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다시 일본 영상으로 돌아와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